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 GTX-C역 생긴다. 왕십리 인덕원 들썩. GTX 효과 지역별 희비. 왕십리 아파트 1억에서 2억 껑충. 인덕원 전용 84제곱미터 호가 20억. 상록수역 불발로 안산 실망 매물. 과천 청량리 역 추가 안된다. 지하 통과 대치 음마도 반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C 노선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추가 정차역이 신설되는 인덕원과 왕십리역 인근에서는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반면 상록수역 정차 소문에 투자가 몰린 안산 등에선 노선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정차역인 청량리역 단지 아래로 노선이 통과하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GTX-C 노선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추가 정차역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그동안 GTX-C 노선 유치를 주장해온 안산시는 국토부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후 노선 등 사업 확정을 위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며 유치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수영시도 오이도역까지 연장 운행을 위해 행정령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의왕시, 동두천시 등 또 정차역 신설 및 노선 연장 등 요구를 하고 있다. 다음 경제금융주식 카카오 시총 70조 돌파 장중 성장주 대세론 확산 FOMC 이후 인플레 우려 완화 성장주 저가 매수 움직임 뚜렷 카카오 한때 52주 신고가 대신증권에서는 친환경 바이든주 베팅을 KB에서는 현금 흐름 확실한 종목을 픽 한토에서는 가치주 장세 안 끝나 주식시장에서 성장주 대세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최근 조기 긴축에 나설 것임을 잇따라 시사한 여파다. 페드의 긴축은 실물 경기 둔화를 촉발하는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성장주를 저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내내 잠잠했던 것이 무색하게 성장주를 안전지대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인터넷 등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좋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되 장기적으로는 성장주 스토리가 확실하고 미래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담으라고 조언했다. 현금 흐름이 좋은 성장주부터 매수. 네이버를 제치고 유가증권 시장 시총 3위에 오른 카카오는 21일 오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한때 시가총액 70조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 주가가 선전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자회사 기업 공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성장주 강세 흐름을 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기대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는 부진한 모습이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미래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낫다. 이은택 연구원은 성장주가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냐는 질문을 뒤로하고 미국에선 10년 넘게 성장주 랠리를 하고 있다며 애플이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이오 업종에 고개를 들었고 바이오 이후엔 아마존, 페이스북이 그 이후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혁명은 어느 한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장기 투자한다면 올여름 밸류에이션에 대한 파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급등한 성장주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성장 가능성 대비 주가 상승폭이 높지 않은 종목을 사는 게 낫다는 것이다. 자동차나 이차전지 업종에 이에 해당된다. 향후 경제활동 재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디어 엔터나 면세 업종도 추천했다. 가치주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유일하게 가치주 장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유지의 보고서를 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페드의 긴축 압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가치주 대세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재계 수혜주와 가치주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가 성장주보다 높다며 당분간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실적 측면에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유리한 때라고 말했다. 두 번째, 가치주, 성장주 따지지 말고 실적만 봐라. 경기 회복 국면은 일단락, 중기 확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주 돋보여, 건설, 은행주 실적 대비 저평가. 올 들어 시장의 주도주는 계속 바뀌었다. 성장주,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등이 순서를 바꾸가며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서 경기 확장기로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분석했다. 이같이 주도주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에는 가치주, 성장주를 따지는 것보다 실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회복 사이클 일단락, 코스피 대형주 지수는 1월 종가 기준 고점을 찍은 뒤 점처럼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중소형주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이달 초 중순까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 기존 효과가 크고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 종목과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소비재, 운송, 여행, 엔터미디어주, 경기 재개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며 급등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유진투자증권은 23일 분노의 질주 사이클의 일단락이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초기 회복 국면에서 중기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화시장 정책 정상화가 장단기 금리 차이를 축소시키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적이 모든 것을 말한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과 금리 변화에 따라 시장의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 변곡점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도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에 깔려 있다며 지금부터 성장도 가치도 아닌 실적이라는 지표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도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주 내에서도 성장을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탈락하는 고지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하반기 이익이 개선되는 산업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건설, 필수소비재, 관광관리, 호텔, 레저 등이다. 이 중에서도 경기 민감 분야에서는 건설, 은행 업종이 실적 기대치에 비해 주가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분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높지만 이익 변동성이 낮으면서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내년에 할 수도. 종합면 미 금융시장 요동. 내년 정책 투표권 갖는 비둘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한 달 만에 조기 인상론으로 선회. 이 3년짜리 단기 국채 금리 급등. 올해 미 물가 3% 넘어선다. 브라질 등 신흥국들 긴축 서둘러. 내년 FOMC의 통화정책 투표권을 갖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금리 인상을 예고한 지난주 FOMC 점도표 결과보다 앞당겨졌다.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거센 물가 압력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 2년간 페드 물가 목표 상해. 블러드 총재는 지난 18일 CNBC에 출연해 경기 재개가 잘 이루어지면서 좋은 해를 보낼 것 같으면서도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페드가 조금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고 했다. 블러드 총재는 페드 인사 중 전형적인 비둘기파로 꼽혀왔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징후가 사라질 때까지는 통화 팽창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던 그가 최근 필요한 경우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태도를 바꿨다.
신흥국에선 금리 인상 줄이어. 이날 닐 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게 미국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3년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신흥국은 서둘러 금리를 높이고 있다. 물가 급등 및 미금리 인상 신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4.25%로 종전 대비 0.75% 올렸다. 올 들어 세 번째다. 러시아도 최근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선진국 중 노르웨이는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0.25%고 한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 1년 내 2배에서 3배 뛰어. 대체재 석탄도 가격 급등, 이상기후로 냉난방 수요 폭발, 코로나로 증설 중단돼 공급 정체. 천연가스 선물 전년 대비 96% 급등, 공급난에 값싼 연료로 눈 돌려. 석탄 선물 10년 만에 최고가, 유가도 이란발 악재 소폭 상승.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올 들어 기록적인 추이와 더위에 따른 가정용 수요와 경기 재개로 인한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는 데 반해 공급은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2배로 뛰자 대체재료 석탄이 각광받으면서 석탄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7월 장중 한때 10만 BTU당 3.214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종가는 3.215달러로 1년 전보다 96% 뛰었다. 여름철 시세로는 2017년 이후 최고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 수요가 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민감한 유럽연합 회원국까지 석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스위스 에너지 회사 한 애널리스트는 유럽의 석탄 사용 비중이 기존 10%에서 15% 올라갔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전날보다 0.6% 오르며 배럴당 73달러를 넘겨 거래됐다.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회의가 이날 합의 없이 중단되면서 이란산 원유가 당분간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